우리가 현실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너랑 나랑 같은 격이야. 그리고 너랑 나랑 조금 다르지만 받아줄게 라고 해야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쉽지 않은 주제를 주셔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한 신앙인의 삶. 이건 신앙인한테 줘야 되는데 왜 날 줬을까? 그래도 저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고 꾸준히 정진하고 있으니 그 시각에서 말씀을 올려야겠다 해서 오늘 제가 어렵지 않은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랑 화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지? 근데 참 풀기 어려울 때도 많고요. 특히 저도 30년 훨씬 이상 아내랑 살다 보면 불쑥 화를 내놓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참 결혼하기 전에 그런 특강은 없나 하는 생각이에요. 살다가 싸우면 내가 어떤 표식을 하면 화해한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냥 통장에다 돈을 좀 보내고 나면 금방 풀어지더라고요. 화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앤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 화해를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평온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야, 평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평화는 화해라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전쟁을 연구했던 미국 퀸시 라이트라는 전문가가 있는데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이래 전쟁이 없던 시간을 모아보니까 채 한 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퀸시 라이트는 전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평화는 사람이 노력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큰 책의 말미에 써놓았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지만 평화는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 교훈이었습니다. 평화란 공존에 대한 자발적 합의가 평화다. 이렇게 개념을 많이들 정의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너하고 나하고 대등하다. 격이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평화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격이 같은데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르지만 존중할게 라는 마음만 있으면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현실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너랑 나랑 같은 격이야. 그리고 너랑 나랑 조금 다르지만 받아줄게 라고 해야 시작된다는 거죠. 자, 평화 통일을 얘기하셨는데 남과 북은 한 뿌리였고 한 민족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분단이 되었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이 남쪽으로 무력 침략을 함으로써 결국 전쟁을 치렀고 인구의 15%가 사상자로 나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서 올해 들어온 대학생들, 신입생들은 6.25는 전혀 몰라요. 저도 6.25를 경험하지 않고 태어났고요. 그런데 저는 6.25에 대해서 학생들보다는 훨씬 잘 알지요.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얘기할까 해서 먼저 여러분 88 올림픽이 기억나나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쭉 얘기하니까 한 학생이 선생님 왜 88 올림픽이 1988년에 일어났어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라 88년에 했기 때문에 88 올림픽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88 올림픽은 다른 뜻인 줄 알았대요. 남과 북은 그렇게 헤어져서 공존은 하는데 적대적으로 살다 보니까 서로를 잘 몰라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우리랑 같은 격으로 보십니까? 통일이 되면 남쪽은 경제, 자본으로, 북한은 노동력으로. 이건 완전히 밑으로 보는 거죠. 어제 노동신문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남쪽은 경제로, 우리는 정치로, 통일하면 통일족이 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와, 북은 남쪽은 돈이나 되고 우리의 정치적 통일로 하면 멋진 조국 통일이 된다고. 우리는 우리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로 세계 5대 강국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아직도 각자 상대편을 같은 격으로는 안 보지요. 결국 평화통일은 북한 동포들을 우리랑 같은 격으로, 동격으로 보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나랑 좀 다르지만 이해해,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화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손만 잡으면 통일이 될 줄 알지만 손 놓고 나면 또 각각이거든요. 작년 올림픽 때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자유시간이라는 초콜릿과 롯데 참 잘했어요. 오늘 뭐해? 뭐 이런 사탕을 줬는데 북한 쪽에서 항의가 왔어요. 무슨 의도로 우리 응원단하고 선수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는가? 연이어서 오늘 뭐해? 왜 묻는가? 참 잘했어요. 왜 당신이 평가하는가? 결국 이틀 만에 다 치웠어요. 고민이 돼서 제가 심쿵 시간이라는 초콜릿으로 대체했거든요. 이건 뭔가? 동포를 만나니까 심장이 쿵쾅거리네. 이야, 그런 깊은 뜻이 있는가? 그 다음부터 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자 이름 갖고도 서로 의도가 뭐냐고 물었던 그 거리가 같이 지내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르르 녹아서 호텔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특별 공연까지 해줄 정도로 마음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70년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결국 평화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구성원들 간에 격이 같다는 걸 받아들이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게 화죠. 그러니까 평화는 너랑 나랑 같아. 화는 조금 다르지만 인정해. 그런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갖게 만드는 것은 강제와 전제주의고요. 안 돼서 폭력으로 하는 것은 결국 전쟁과 같은 폭력적 억압이겠죠. 마음의 통일, 사람의 통일은 자발적으로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라고 느낍니다. 일치는 뭘까? 오늘 주제. 같은 거지만 서로 비교되는 대상, 가치 있는 대상이 어긋나지 않도록끔 서로 잘 맞추는 거죠. 이가 맞았어. 순수한 우리말이죠. 이가 잘 들어맞았어. 그거는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맞았다는 거죠. 결국 기본적으로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조금 다르지만 노력해서 이를 맞춰가는 거. 이게 일치지요. 자, 오늘 저한테 주신 주요한 개념 두 가지. 화해와 일치. 격이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 노력해서
맞추는 마음만 있으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평화통일이라고 하는데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끝에 신앙인의 삶. 신앙인은 어떤 종교를 가슴에 두던 나의 믿음을 두고 그 믿음을 위해서 늘 꾸준히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까 전쟁 전문가가 얘기했다시피 전쟁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평화는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면 결국 격을 갖게 볼 수 있는 시각과 서로 다른 생각이지만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로 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극복하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통일로 가는 길에 이 멋진 말을 다시 한번 성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질성 회복, 이질성 극복 해야죠. 그러나 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면 누구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북한의 2,500만 명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 텐데 그래도 해내야겠죠. 이질성 회복, 극복. 이질성이 극복되나? 이렇게 다르게 살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정신으로 하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가 다문화 가족을 받았을 때 처음에 엄청 어색했지요. 전라남도의 한 초등학교는 다문화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 18%래요. 근데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입학해서 전혀 모르고 어울린다는 거죠.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저는 통일이라고 하지만 통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자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통이는 서로 통할 통자에 서로 다를 이자예요. 두 이자가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 소통하는 것이 통일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격을 갖게 그리고 나랑 좀 다른데 이해를 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평화 통일을 보는 끊임없이 정진하고 성찰하는 정말 독실한 신앙인처럼 평화 통일을 갈구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예. 과정은 다양했지만 마무리는 이렇게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신앙인의 삶, 저의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